야, 니들 밤마다 축 늘어진 고양이들을 리어카에 싣고 가서 새빨간 천으로 닦아주는 할매 본 적 있냐? 동네 사람들은 다 그 할매가 범인이라고 욕했거든? 근데 경찰이 그 집을 덮쳤을 때 거기서 발견된 건 상상도 못한 거였어. 그리고 진짜 범인은 우리가 매일 마주치던 그 웃는 얼굴 뒤에 숨어 있었어. 아무도 의심하지 못했던 소름 돋는 반전. 지금 바로 들어봐. 자, 여러분. 오늘 해드릴 이야기는 한때 우리 동네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고양이 도살자 사건입니다. 당시에 그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여대생 지수 씨의 시선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해요. 이 지수라는 친구, 동물을 너무 좋아하는데 부모님이 갈벽증이 있으셔서 집에는 털끝 하나 못 들이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학교 끝나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해요. 그 돈으로 사료 사고 캔 사서 밤마다 길고양이들 밥 챙겨주는 캔맘 활동을 하는 거죠. 지수 씨가 사는 곳은 서울 변두리. 곧 재개발이 들어간다는 낡은 빌라촌이에요. 가로등도 몇 개 없어서 밤만 되면 칠흑같이 어두운데 지수 씨는 매일 밤 그 무서운 골목을 혼자 누비고 다녔어요. 자기가 밥을 안 주면 그 작은 생명들이 굶어 죽으니까요. 그런데 그 삭막하고 무서운 골목길에도 한 줄기 빛 같은 존재가 있었어요. 바로 윗집에 사는 민수 오빠예요. 이 청년, 스펙이 정말 대단해요. 그 명문이라는 명운대학교 장학생에다가 얼굴도 훈훈하고 무엇보다 아주 유명한 고양이 전문 블로거거든요. 지수 씨도 그 블로그 구독자였어요. 거기 올라오는 구조된 고양이들 사진을 보면서 고된 알바 생활에 피로를 풀곤 했죠. 가끔 골목에서 지수 씨가 무거운 사료 가방 메고 낑낑대면 민수 씨가 언제 나타났는지 짐도 들어주고 따뜻한 캔커피 하나를 손에 쥐어주면서 꼭 이렇게 말했대요. 지수야, 네가 진짜 천사다. 부모님 반대 때문에 집에서 못 키우는 서러움을 이렇게 사랑으로 푸는구나. 오빠가 항상 응원하는 거 알지? 우리 지수 참 착해. 지수 씨 입장에서는 얼마나 든든했겠어요. 부모님도 이해 못하는 내 마음을 이 완벽한 오빠는 알아주니까요. 반면에 지수 씨가 정말 치를 떨 만큼 끔찍해하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폐지 줍는 꼬부랑 할머니인데 이 노인이 정말 분위기가 기괴해요. 새벽마다 그 낡아빠진 리어카를 끌고 다니는데 바퀴 굴러가는 소리가 끼, 끼 마치 칠판을 손톱으로 긁는 소리처럼 온 동네에 울려 퍼져요. 듣기만 해도 소름이 돋죠. 그런데 더 수상한 건 시장통에서 도는 소문이었어요. 지수 씨가 어느 날 시장 포목점 앞을 지나가는데 주인이 혀를 차면서 이러더래요. 아니, 저 폐지 할망구는 도대체 하얀 천을 왜 그렇게 모아가나 몰라. 옷에 입을 것도 아니면서 꼭 사람 죽으면 덮어주는 염스프 같은 것만 골라간다니까. 안 그래도 동네 고양이들이 하나둘씩 사라져서 불안해 죽겠는데. 할머니가 시체 덮는 천을 모은다. 느낌이 너무 안 좋잖아요. 거기다 지수 씨가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말아요. 어느 날 밤 할머니가 리어카를 끌고 가파른 언덕길에 올라가는데 가로등 불빛에 그 리어카 바닥이 번들거리는 게 보인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그게 검붉은 핏자국이었어요. 폐지 사이사이에 말라붙은 비릿한 핏자국이요. 지수 씨는 그날 밤 너무 무섭고 손이 떨려서 바로 민수 오빠한테 달려갔어요. 오빠, 저 할머니가 분명해요. 리어파에 피가 묻어 있었어요. 우리 애들
다 저 할머니가 데려간 것 같아요. 그랬더니 민수 씨가 그 선한 얼굴을 싹 굳히더니 아주 비장한 목소리로 지수 씨 손을 꽉 잡아주더래요. 지수야,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말자. 우리 애들 괴롭히는 그 악마, 우리가 직접 잡자. 오빠가 도와줄게. 그 순간 지수 씨는 확신했죠. 이 끔찍한 공포를 끝낼 수 있는 건 우리 둘뿐이라고. 자, 그렇게 두 사람은 범인 잡기를 결심했어요. 그날 밤부터 바로 잠복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그 새벽의 공기가 얼마나 차갑고 무서웠겠어요. 지수 씨는 겁이 나서 오들오들 떨리는데, 옆에 있는 민수 씨가 어깨를 딱 감싸주더래요. 아주 든든하게 손전등을 비추면서. 걱정 마, 오빠가 있잖아. 이렇게 안심을 시켜주는 거죠. 지수 씨는 그때 생각했대요. 이 남자라면 내 목숨도 맡길 수 있겠구나. 새벽 2시쯤 됐을까요? 저 멀리서 그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녹슨 리어카 바퀴 소리. 그 할머니였어요. 두 사람은 숨을 죽이고 할머니 뒤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동네를 벗어나서 재개발 구역 중에서도 사람이 다 떠나고 텅 빈 아주 외진 판자촌으로 향하더래요. 가로등 하나 없이 칠흑 같은 어둠 속인데 할머니는 손전등도 없이 그 험한 길을 잘도 찾아가더랍니다. 마치 어둠에 익숙한 짐승처럼요. 할머니가 도착한 곳은 다 쓰러져가는 낡은 무허가 주택이었어요. 대문도 없이 비닐 천막으로 입구를 가려놓은 집이었는데 그 안에서 아주 비릿한 냄새가 확 풍겨오더래요. 지수 씨 말로는 그게 꼭 정육점 앞을 지날 때 나는 피냄새 같았대요. 두 사람은 조심조심 다가가서 찢어진 비닐 틈 사이로 집 안을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지수 씨는 그만 비명을 지를 뻔한 입을 틀어막고 말았습니다. 방 안에는 희미한 백열등 하나가 덜렁거리고 있었는데 할머니가 방바닥에 앉아서 무언가를 열심히 가위질하고 계셨대요. 그게 뭐였을까요? 네, 아까 시장 상인이 말했던 바로 그 하얀 천이었어요. 서거, 서거. 가위질 소리가 정적을 깨는데 할머니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더래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할머니 옆에 놓인 새빨간 대야였습니다. 그 안에 검붉은 액체에 푹 젖은 헝겊 뭉치들이 잔뜩 쌓여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본 민수 씨가 지수 씨 귀에 대고 아주 다급하게 속삭였어요. 지수야, 저거 봐. 저 대야에 담긴 거 피야. 그리고 저 천, 사이즈가 딱 고양이만 하지 않아? 지금 저 할머니 사체를 염습하고 있는 거야. 미신에 미친 노인네가 제물로 바치려고. 민수 씨의 그 해석을 듣는 순간 지수 씨 눈에는 그 모든 풍경이 살인마의 작업실로 보이기 시작한 거죠. 할머니가 가위질을 멈추고 하얀 천을 들어 올리는데 그게 꼭 참혹하게 훼손된 고양이를 감싸기에 딱 좋은 크기처럼 보였거든요. 그때였어요. 할머니가 갑자기 허공을 향해 중얼중얼 알 수 없는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불쌍한 것들. 추워서 어쩌나. 내가 얼른 옷 입혀줄게. 얼른 가자. 그 말을 듣는데 지수 씨는 온몸이 소름이 돋아서 다리가 후들거렸대요. 옷을 입혀준다? 얼른 가자. 이게 죽인 고양이들을 저승으로 보내겠다는 소리처럼 들리지 않으세요? 지수 씨는 너무 무서워서 민수 씨의 옷자락을 붙잡고 오빠, 우리 나가요. 신고해요. 하면서 울먹였는데 민수 씨는 그 와중에도
아주 침착하게 핸드폰을 꺼내서 그 장면을 촬영하더래요. 증거를 남겨야 한다면서요. 플래시도 안 터뜨리고 그 어두운 틈새로 할머니의 가위질과 붉은 대야를 집요하게 찍어대는데 지수 씨는 그 모습이 너무 든든하고 고마워서 눈물을 훔치며 생각했대요. 정말 다행이다. 이 사람이 없었으면 나 혼자서 저 끔찍한 걸 어떻게 감당했을까. 하지만 여러분, 지수 씨는 몰랐던 거죠. 민수 씨의 카메라 렌즈가 할머니의 붉은 대야보다 공포에 질려 바들바들 떨고 있는 지수 씨의 하얀 얼굴을 더 오랫동안 비추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그날 밤 민수 씨의 신고로 결국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경찰들이 그 판자촌 낡은 문을 박차고 들어갔고 지수 씨랑 민수 씨도 뒤따라 들어갔죠. 지수 씨는 생각했대요. 드디어 저 악마의 실체가 드러나는구나. 경찰들이 할머니를 막아서고 그 문제의 붉은 대야와 하얀 천을 압수해서 확인을 하는데 현장을 조사하던 형사님 표정이 점점 묘하게 변하는 거예요. 형사님이 핏물이 든 하얀 천 뭉치를 들어 올리더니 할머니한테 이렇게 묻더래요. 할머니, 이거 다 직접 만드신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제가 돈이 없어서 애들 좋은 옷은 못 입혀주고 그냥 시장 바닥에 버려진 짜투리 천이라도 키워서. 여러분,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알고 보니 그 붉은 대야에 담긴 물, 고양이 피가 아니었어요. 죽은 고양이들 털에 묻은 피랑 흙탕물을 닦아내려고 받아놓은 목욕물이었던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다 재수없다, 더럽다 하면서 피하던 고양이 사체들. 로드킬 당하거나 누군가에게 해코지 당해서 차가운 길바닥에 버려진 그 아이들을 이 할머니가 새벽마다 리어카에 실어와서 마지막 가는 길이라도 따뜻하라고 일일이 씻기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하얀 천, 지수 씨가 염스프 같다고 무서워했던 그 천들. 맞아요. 염스프였어요. 수의였던 거죠. 할머니가 시장 포목점에서 버려지는 자투리천을 구걸에다가 밤새도록 바느질을 해서 그 작은 고양이들 사이즈에 딱 맞는 베네 쪼고리 같은 수의를 만들고 계셨던 거예요. 할머니 사연이 더 기가 막혀요. 오래전에 손주를 잃으셨대요. 아주 어린 손주를 사고로 먼저 보냈는데 길에서 죽어가는 고양이들을 보면 그 손주 생각이 나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답니다. 살아있는 애들 밥줄 형편은 안 되니까 적어도 죽은 애들만큼은 내 손주처럼 따뜻하게 입혀서 보내주자. 그게 할머니의 유일한 속죄이자 기도였던 거예요. 지수 씨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어요. 자기가 무슨 짓을 한 건지 깨달았으니까요. 악마라고 손가락질했던 그 할머니가 사실은 이 동네에서 유일하게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주던 천사였던 거죠. 지수 씨가 할머니 손을 잡고 펑펑 우는데 할머니가 그 거친 손으로 지수 씨 눈물을 닦아주면서 이러시더래요. 아가, 울지 마. 네가 밥 챙겨준 덕분에 이 녀석들 배는 안 고프고 갔어. 고맙다, 아가. 자, 이렇게 오해는 풀렸고 할머니는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났어요. 해피엔딩이냐고요? 아니죠. 이제부터가 진짜 문제입니다. 할머니는 범인이 아니었어요. 그냥 시신을 수습하신 것뿐이죠. 그렇다면 그 많은 고양이들을 잔인하게 죽여서 길바닥에 던져놓은 진짜 범인은 누구일까요? 지수 씨가 죄책감에 울고 있을 때 옆에 서 있던 민수 씨의 표정.
제가 그걸 놓치지 않았거든요. 보통 오해가 풀리면 다행이다 하거나 죄송하다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민수 씨는 혀를 차면서 아주 작게, 정말 안 들릴 정도로 작게 이렇게 중얼거리더군요. 아깝다. 그리고는 지수 씨한테 금방 표정을 바꾸고 다정하게 말하더래요. 지수 씨, 경찰들이 무능해서 그래요. 진범은 따로 있나 봐요. 우리가 다시 잡아야죠. 사람의 촉이라는 게 참 무서워요. 지수 씨가 그날 경찰들이 할머니를 데리고 나가는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민수 씨가 내뱉은 그 혼잣말을 듣고 말았거든요. 아깝다.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지수 씨 귀에는 그게 천둥 소리처럼 박혔대요. 지수 씨가 놀라서 "네? 오빠 지금 뭐라고?" 하면서 고개를 돌렸는데 그 찰나의 순간 민수 씨의 표정이 우리가 알던 그 다정하고 따뜻한 얼굴이 아니었더랍니다. 마치 고장난 장난감처럼 무표정하고 차가운 눈빛. 지수 씨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꼭 실패한 실험체를 보는 듯한 텅 빈 눈빛이었대요. 하지만 지수 씨가 눈을 마주치자마자 민수 씨는 0.1초 만에 다시 그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이러더래요. 아니야. 할머니가 범인이 아니라니까. 시간이 아깝다고. 빨리 진짜 범인 잡아야 하는데. 말은 되죠. 문맥상 이상할 건 없어요. 그런데 지수 씨의 가슴 한구석에 아주 찜찜한 음오리가 남은 거예요. 방금 그 표정은 뭐였지? 내가 알던 오빠가 맞나? 그 의심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경찰 조사가 다 끝나고 지수 씨가 죄송한 마음에 할머니를 찾아갔어요. 할머니는 다행히 풀려나셨지만 집은 엉망이 되어 있었죠. 지수 씨가 할머니 손을 잡고 "할머니, 죄송해요. 제가 오해해서" 하고 우는데 할머니가 지수 씨 손을 꽉 잡더니 아주 떨리는 목소리로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시더래요. 아가, 내가 경찰한테는 무서워서 말을 못했는데 내가 밤마다 애들 시체 수습하러 다닐 때 말이요. 딱 한 번 범인인 것 같은 놈을 본 적이 있어. 지수 씨가 숨을 멈추고 "누구요? 어떻게 생겼는데요?" 물으니까 할머니가 이러시는 거예요. 너무 어두워서 얼굴은 못 봤어. 그냥 젊은 남자라는 것만 알겠는데 이상한 건 냄새야. 그놈이 사라진 자리, 그리고 죽어있는 고양이들 근처에만 가면 꼭 병원 냄새 같은 게 났어. 그 소주 냄새도 아니고 코를 찌르는 알코올 소독약 냄새 말이다. 할머니는 그게 누군지는 모르겠대요. 워낙 어두웠으니까. 하지만 지수 씨 머릿속에는 퍼즐 조각이 하나 맞춰지는 느낌이었죠. 병원 냄새, 소독약 냄새, 그리고 젊은 남자. 지수 씨가 멍하니 그 말을 듣고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왔는데 빌라 복도 계단에서 누구를 만났겠어요? 네, 민수 씨가 쓰레기를 버리러 나오고 있었어요. 지수 씨, 할머니 만나고 오는 길이에요? 잘 해결됐어요? 민수 씨가 웃으면서 다가오는데 민수 씨가 쓰레기 봉투를 묶으려고 손을 뻗었는데 그 하얀 손에서 방금 할머니가 말했던 그 독한 알코올 냄새가 확 풍겨왔거든요. 민수 씨는 명운대학교 상명공학과 학생이거든요. 실험실에서나 맡을 법한 그 냄새가 과연 우연일까요? 지수 씨는 그 냄새를 맡는 순간 아까 들었던 아깝다는 말과 겹쳐지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대요. 그리고 본능적으로 뒷걸음질을 쳤는데 민수 씨가 고개를 갸웃하더니 아주 싸늘하게 웃으며 묻더랍니다. 지수야, 너 왜 떨어? 그날 밤 지수 씨가 목격한 진실은 살인마보다 더 더럽고 끈적한 것이었습니다. 지수 씨가 민수 씨 집이 빈틈을 타서 몰래 들어갔어요. 컴퓨터를 켰는데 거기에 뜬 폴더 이름들이 가관이더랍니다. 다리, 치마, 지하철, 그리고 옆집 캔맘. 고양이 학대 영상이 아니었어요, 그놈. 여자들 신체 부위를 몰래 찍어서 인터넷에 팔아넘기는 악질적인 몰카범이었던 겁니다. 그때 도어락 소리가 들리고 민수 씨가 들어왔어요. 지수 씨랑 눈이 딱 마주쳤죠. 지수 씨는 너무 놀라서 뒷걸음질 치는데 민수 씨는 당황하지도 않고 현관문을 철컥 잠그더니 능글맞게 웃더랍니다. 아, 들켰네. 뭐 어때, 지수야? 제 발로 들어왔네. 잘됐다. 안 그래도 옆집 펜만 폴더가 좀 부족했는데 이왕 들어온 거 오빠랑 작품 하나 찍고 갈래? 그러면서 다가오는데 그 눈빛이 딱 짐승이 먹이 보는 눈빛이에요. 지수 씨는 본능적으로 있는 힘껏 민수 씨 급소를 걷어차고 문을 열고 미친 듯이 뛰쳐나왔어요. 계단을 구르듯이 내려오는데 바로 아래층이 자기 집이잖아요. 그런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도어락 누르는 그 짧은 시간에 잡힐 것 같으니까 결국 지수 씨는 맨발로 빌라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그런데 민수, 이 영악한 놈이 쫓아오질 않아요. 빌라 현관까지 나왔다가 주위를 쓱 둘러보더니 아주 냉정하게 계산을 하더랍니다. 아씨, 쫓아가 마라. 아냐, CCTV도 있고 다니는 사람도 많으니 따라가지 말자. 그리고 어차피 지수가 내 집에 들어온 건데 뭘 내가 꿀릴 게 없지. 신고 못 할걸? 에이씨, 그래도 찜찜하니까 사진은 지워야겠네. 아, 짜증나. 민수는 정말 짜증난다는 듯 머리를 털고는 다시 집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지수 씨는 그것도 모르고 죽어라 달렸고요. 그렇게 숨이 턱끝까지 차올라서 골목 무퉁이를 돌다가 누군가와 쾅 부딪히고 말았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민수의 친구 재석이었어요. 평소에 민수 옆에 그림자처럼 붙어 다니던 말 수 없고 순에 빠진 의대생 친구. 지수 씨는 살았다 싶어서 재석 씨 바짓단을 잡고 울부짖었죠. 재석 씨, 살려주세요. 민수 오빠가 몰카를 찍고. 그러자 재석 씨가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지수 씨를 일으켜 세우더니 정말 내 편인 것처럼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저런, 지수 씨, 괜찮아요. 안 그래도 민수개가 뒤에서 이상한 짓 하는 것 같아 거리를 두려던 참이었는데 결국 일이 터졌군요. 지수 씨, 빨리 타요. 경찰서에 신고해야 해요. 지금 안 가면 걔가 증거 인멸한다고요. 와, 그 말이 너무나 맞는 말이잖아요. 정의감에 불타는 모습에 지수 씨는 일말의 의심도 없이 재석 씨 차 뒷좌석에 올라탔어요. 차가 출발하고 재석 씨가 조수석 서랍에서 캔 음료 하나를 따서 뒤로 건네주더래요. 지수 씨는 고맙다고 받아들고 단숨에 마셨어요. 그런데 음료수를 마시고 나니까 몸이 나른해지면서 정신이 몽롱해지기 시작하더래요. 그리고 그제야 차 안의 풍경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까는 너무 급해서 몰랐는데 차 안에서 민수한테서 났던 것보다 훨씬 더 진하고 역겨운 알코올 소독약 냄새와 비릿한 피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몽롱한 눈으로 발밑을 봤는데
운전석 시트 아래 구겨져 있는 검붉은 피가 묻은 수술용 장갑. 그리고 옆좌석에 놓인 묵직해 보이는 왕진 가방 사이로 삐져나온 날카로운 메스. 지수 씨가 덜덜 떨리는 눈으로 백미러를 쳐다봤는데 운전대를 잡고 있는 재석 씨랑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런데 재석 씨가 웃고 있더래요. 지수 씨, 약효가 좀 도나 봐요. 눈이 풀렸네. 민수는 참 바보 같죠? 겨우 사진이나 찍고 있고. 나는 그런 시시한 거 안 하는데. 지수 씨는 해부학 실습 좋아해요? 지수 씨가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혀가 굳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고 차는 경찰서가 아닌 가로등 하나 없는 아주 깊고 어두운 야산 쪽으로 핸들을 꺾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이 끔찍한 사건의 끝을 이야기할 때가 왔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찾을 수 없었던 그곳을 과연 누가 알려줬을까요? 그날 밤 제가 신당에서 기도를 드리는데 갑자기 문 밖에서 야옹 야옹 하고 아주 애처로운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문을 열어보니 털이 노란 치즈랑 온몸이 새카만 까망이, 지수 씨가 며칠 전부터 안 보인다고 발을 동동 구르던 바로 그 녀석들이었어요. 그런데 녀석들 꼴이 말이 아니었어요. 목에는 누군가에게 졸린 듯한 붉은 자국이 선명하고 배는 홀쭉하고 살아있는 것들이 아니었죠. 그 아이들이 제 바짓단에 물고 자꾸 어디론가 끌더군요. 직감했죠. 아, 지수 씨가 위험하구나. 저는 바로 경찰에 전화를 걸고 녀석들이 이끄는 대로 재개발 구역의 가장 깊은 곳, 이미 폐가나 다름없는 허름한 2층 양옥집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각 지수 씨는 비릿한 소독약 냄새에 눈을 떴어요. 눈을 떠보니 천장은 온통 곰팡이 투성이고 바닥과 벽은 붉은 피가 튀어도 닦기 좋게 두꺼운 비닐로 도배가 되어 있었죠. 그리고 자신은 차가운 수술대 같은 스테인리스 테이블 위에 묶여 있었어요. 그 옆에서 재석이 아주 정성스럽게 메스를 닦으며 지수 씨가 깨어나길 기다리고 있었더군요. 지수 씨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를 뻔하자 재석이 입에 검지를 갖다 대며 아주 차분하게 마치 옛날 이야기하듯 말을 걸더래요. 깼어요? 지수 씨, 내가 왜 당신을 여기로 모셨는지 알아요? 민수 걔가요, 고등학교 때부터 진짜 완벽했거든요. 잘생겼지, 공부 잘하지, 인기 많지. 근데 우연히 알게 됐어요. 걔가 여자 화장실 몰카 찍는 취미가 있다는 걸. 그때 전율이 왔죠. 아, 나랑 같은 종족이구나. 근데 실망했어요. 기껏 범죄를 저지를 거면 좀 화끈하게 하지. 맨날 고양이 사진이나 찍어서 블로그에 올리고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거에 중독돼서 시간 낭비나 하고. 그래서 내가 아이디어를 좀 보탰죠. 민수가 찍은 행복한 고양이 영상, 그 비포 영상 뒤에 내 손끝에서 비명을 지르며 처참하게 망가지는 아프터 영상을 붙이면 어떨까? 지수 씨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지수 씨가 민수 오빠랑 범인 잡겠다고 돌아다니던 그 시간 동안 사라졌던 치즈와 까망이는 이 악마의 수술대 위에서 끔찍한 영상의 주인공이 되어 죽어갔던 겁니다. 반응이 대박이었어요. 다크웹 형님들이 돈을 싸 짊어지고 와서 더 센 거 없냐고 난리더라고. 근데 이번에 아주 큰 손한테서 거액의 프로젝트 의뢰가 들어왔거든요. 이번엔 고양이 말고 사람으로 해달라고. 그래, 지수씨, 당신이 바로 그 대망의 피날레예요. 재석이 메스를 높이 쳐들고 지수 씨의 목을 향해 내리꽂으려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 쾅! 낡은 현관문이 부서져라 열리고 저와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치즈와 까망이 영혼이 저를 그 집 문 앞까지 정확하게 데려다준 덕분이었죠.
경찰들이 손들어 하고 재석을 덮치는데 이 미친놈이 끝까지 메스를 안 놓고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때였어요. 제 눈에 보였어요. 재석의 어깨 위, 등 뒤, 그리고 천장에 그동안 놈의 손에 죽어간 수십 마리의 고양이 원혼들이 시커먼 연기처럼 피어오르는 게 저는 그 자리에서 놈을 향해 크게 소리쳤습니다. 네 이놈! 네가 죽인 생명들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보고 있는데 어딜 도망가려 하느냐? 눈을 떠라. 네 죄를 똑똑히 보거라. 제 호통과 함께 고양이들의 원혼이 놈의 눈으로 쏟아져 들어갔고 재석에게 강제 영안이 트이고 말았습니다. 으아! 저거 뭐야? 저거 치우라고! 오지마! 물지마! 아! 경찰들 눈에는 재석이 허공에 대고 발광하는 거로만 보였겠지만 놈의 눈에는 보였을 겁니다. 온몸이 지식여지고 피투성이가 된 고양이들이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고 자신의 영혼을 물어뜯으려 달려드는 그 지옥도가 말이죠. 결국 재석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유치장에서도 내내 허공을 보며 고양이들이 나를 뜯어먹는다고 비명을 지르다가 정신병원 감호소로 보내졌다고 합니다. 평생 그 공포 속에서 살겠죠. 그리고 민수. 경찰 조사 과정에서 놈의 컴퓨터가 압수됐고 수천 개의 불법 촬영물과 다크웹 거래 내역이 전부 털렸습니다. 고양이 살인 방조죄까지 더해져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감옥에 들어갔죠. 잘난 명운대생 타이틀. 하루아침에 범죄자 낙인이 찍혀서 인생 종친 겁니다. 시간이 좀 지나고 지수 씨를 다시 만났어요. 지수 씨는 여전히 캣맘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달라진 게 있다면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 동네 할머니와 함께 다니면서 아이들 밥을 챙겨주고 있었어요. 지수 씨가 하늘을 보며 웃으면서 그러더군요. 보살님, 가끔 바람이 불면 치즈랑 까마귀가 제 다리에 몸을 비비는 느낌이 나요. 저를 지켜주는 거겠죠? 자, 여러분.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 있는가 하면 사람보다 더 의리 있는 짐승도 있는 법입니다. 함부로 생명을 해하지 마세요. 그 원한은 반드시 당신의 눈을 뜨게 할 테니까요.